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 이런 것도 좀 불거졌고요. 그래서 이 국민들도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이렇게 좀 불신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 가운데 부산 금정 보궐선거는 이 초접전 양상, 최대 격전지 이렇게 알려졌지만 선거 직전이었던 지난 11일 김어준 씨 운영 여론조사 업체인 꽃이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의 3% 앞서고 있다 이런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 보니까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61%를 득표를 했고 김경지 후보를 22% 포인트 이상으로 압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이 변화할 수 있는 일도 있었겠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좀 왜 이렇게 큰 격차가 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뭐 여론 조작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파적인 의도에서 혹시 뭔가 뭐 손을 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론조사 장난질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키워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자, 먼저 우리 배룡찬 소장께서 네네. 뭐 이런 정도의 격차는 항상 결과적으로 있어 온 거였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워낙 관심들이 많고 또 정치 선거는 또 민감하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또 정치 현안에 영향을 주는 끊임없이 또 민감하게 반응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지금 여론조사 어떻게 해봐야 된다. 이제 좀 정리해야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전에 당대표 시절에 여론조사 결과 믿을 수 없다. 또는 민주당도 이거 이상하다. 우리 유권자들 이거 생각하지 말고 투표하러 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 대통령도 지지율이 그런 얘기를 하듯이 참 민감합니다. 우리나라만큼 또 민감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저는 말씀드린 건 선거 여론조사는 100% 투표할 거라고 연령대별로 투표율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확연히 다르면 20대는 별로 안 가고 또 60대, 70대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서 투표를 한다. 그럼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론조사 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특정 꼭 조사 기간이 아니라 어느덧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조사 기간이 좀 일종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언론사가 그런 영향이 많다 보니까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언론사 이름은 뺐거든요. 근데 이제 조사 기간의 이름만으로도 영향을 받는 하우스 이펙트가 작동될 수 있다. 아, 이 조사 기간 성향이 이렇지. 내가 그럼 조사해 말어. 근데 마지막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좀 나서야 되는데 짧게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를 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AR에서 조사하면 안 된다. 또 15% 응답률 미만은 발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15% 미만이면 전화 면접 조사든 자동답 조사든 발표 못하는 조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자꾸만 정치적으로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조사 연구학회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따져보십시오. 자동답 조사와 또 전화 면접 조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비교해서 제발 연구해서 이걸 조사 기간에만 맡겨놓을 것이나 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응답률인데 응답률은 결과값이지 목적값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국어 70점 맞아야지 나 영어 85점 맞아야지 이거는 열심히 하면 목표를 세울 수가 있지만 조사 결과는 나 15% 응답률 넘어야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사가 다 끝나봐야 응답률이 어떤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선거 여론조사는 참고하는 결과입니다. 이걸 계속 좀 공표할 필요가 있고 로 데이터 이게 1번 선택했는지 2번 선택했는지 이 로 데이터도 바깥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론조사 기관이 일정 부분 이제 정파성을 띄어가는 현상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영향을 줄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 여론조사하고 지금 선거 결과가 좀 달리 나오는 그래서 늘 논란인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둬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계속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각 뭐 어떤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미국처럼 뭐 바로 직전까지도 이제 그 여론의 흐름을 좀 유권자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거는 보면 그 유권자들이 보통 미리 결정을 잘 안 합니다. 다 투표해 보셔서 알지만 막판에 사실은 투표 당일날 투표장에 나가기 직전에 그 뭐 홍보물 온 거 보고 결정하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쭉 늘어놓고 누가 제일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가족 회의 같은 것도 해가지고 우리 가족 이번엔 누구 찍을까? 뭐 이렇게 결정하는 뭐 집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판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그 보통 내리기 때문에 이게 오차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려면 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좀 더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요즘에 유권자들도 압니다. 여론조사 어떤 기관은 뭐 진보 성향에 강하고 어떤 데는 보수 성향에 강하고 이런 거 다 알고 이제 대략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좀 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진보 여론조사 기관에서 쭉 내놓은 거 보니까 진보 후보가 되는 거로 나오네. 그러면 나 가서 투표해야지. 이런 보수 지층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부산금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그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아서 막판에 오히려 보수 지지층들이 이거 가서 우리가 찍어줘야 되겠네 이런 심리로 작동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좀 이제 리서치를 해봤는데 결국 여야에 모두 다 공이 걸쳐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치 브로커라는 이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이 겹쳐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조사 시점과 투표일 사이에 그 선거 악재. 자,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때 윤석열 후보 수치가 더 나오게 해야 한다 지시한 녹취록까지 또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또 명 씨가 그 조사 비용을 국민의힘 그때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에게 받으려고 했던 정황도 그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녹취는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 장관 임명 반대가 12% 포인트 높다고 해놓고 5일 만에 찬반이 5.4% 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렇게 발표했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결과를 내놨다. 민주당 대표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0 내지 15% 차이가 나야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일주일 만에 그 말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미등록 업체가 윤 대통령 취임 반년 만에 탄핵 관련 여론조사를 해서 탄핵의 공감 응답이 53% 나오자 또 좌파 매체들이 이를 퍼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인사임이 밝혀졌습니다. 아까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좀 정파적 이용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여론조사 기간에 잠깐 일했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되게 무식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 총선이나 기초단체장이 잘 안 맞는 이유는 표본 때문이에요. 그래봐야 500개 조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처럼 뭐 1000개, 5000개 때리는 그런 여론조사가 조금 더 정답 근사치에 다가간다면 표본이 작은 조사들에서는 틀리는 경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난 총선도 틀리는 거고 이번에도 그런 건데 가령 부산 경남 같은 데서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한 10% 정도, 10%포인트 정도 이기는 걸로 나와야 해볼 만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가 안 좋을 때는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합니다. 근데 투표장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봤을 때는 한 10%포인트 이기는 걸로 나와야 해볼 만하다는 건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보수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응답률은 낮아도 실제로 투표장에서 까보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 김호준 씨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전화가 오면은 주로 민주당 지지층이 대답을 합니다. 응답률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우스 이펙트가 생긴다는 건 맞지만 이걸 조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전에 우리 이준우 위원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제가 인용해 드리자면 여의도 연구원에서 뭐 조사했는데 3%포인트 민주당이 뒤지는 걸로 나와서 다 뛰어내려가서 뭐 선거했다면서요.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5개가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온다면서. 그럼 그 업체들 다 여론조작한 거에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의도 연구원조차 여론조작을 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다룰 때 이렇게 정파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명태균 씨의 사안처럼 본인이 직접 조작했다고 말한 그런 진술들이 있는 건들, 정황 증거가 명확한 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접근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제 법을 강화하고 이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법은 그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다 비껴간 거지. 그러면 가령 아주 작은 지역구에서 선거를 할 때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착신 전화로 다 돌려놨다. 그럼 그건 조사기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도 포착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착신 전화로 불법이 있는 사례도 여러 건이 있었다. 그거는 후보자의 경우입니다. 또 불법이나 이런 편법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걸 조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요구할까요? 오히려 이 요구가 정치나 선거 후보자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이정훈 평론가께서 사전 투표 이 공표 기간을 없애보자, 금지 기간을 없애보자는데 우리가 이 공표 금지 기간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가 금요일 토요일인데 일요일 날 여론조사 결과 발표되면서 A 후보, B 후보가 뒤집었다. 근데 여기 사전 투표 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했다더라. 이러는 순간 선거가 완전 무너질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막 규제 조건을 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있는 한국 갤럽이나 이런 데는 이제 수백억 매출을 하는 회사거든요. 한국 리서치나 이런 이름이 있는 회사들은 우린 선거조사 그러면 안 할 거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골치 아프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들 회사들의 매출은 여러분들 이거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매출이 이 회사들한테는 부분적인 겁니다. 일부분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다른 용역을 통해서 정책 여론조사, 다른 실태조사 이걸 통해서 돈을 버니까 우린 선거 여론조사 안 할래. 그러면 더 뜻다방이 난리바겠죠. 우리가 해줄게 이러면서 이름도 모르는 회사들이 난리발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또 하나가 뭔지 하면 이렇게죠. 그러면 이런 규제를 만들어서 박정훈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내용처럼 문을 닫게 만든다. 박앵크님, 우리 지금 여론조사 기관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 등록제입니다. 그러면 형이 문제에 있어서 문을 닫으면 동생이 문을 엽니다. 이름을 바꾸죠. 동생이 또 문제에 있어서 문을 닫으면 조카가 문을 엽니다. 이 방법이 안 통해요. 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추진해서 여론 조작 행위, 특히 이제 선거 관련 이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을 했고 친한계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박빙 열세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실제 투표는 크게 이겼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또 토론을 해보면 그 여론조사는 이제 범위를 열어놓고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이슈를 꺼냈다고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네. 조작 이제 의혹이 뭐 하나 샘플 나오니까 이게 회자되면서 여론조사 기관 못 믿는 곳 아니냐라면서 전체가 다 도매급으로 예. 비판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크고 정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여론조사 기관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여론조사 통해서 국민들이라든가 어떤 기업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좋은 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명태균 씨라든가 또는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이번에 너무 격차가 많이 나니까는 이거는 좀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죠. 대세를 만들기 위해서 깔때기 효과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대세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여론조사를 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편승하도록 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많이 조작한 경우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이것도 참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이 본인이 예를 들면 이제 여론조사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명의로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문서를 이제 그 조작하면요, 그건 사문서 위조가 안 됩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또 경선에 만약에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됐으면 그건 업무 방해가 되는데 이거 경선 이용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간 거죠. 그럼 법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분은 그 공표를 하든 공표를 하지 않든 간에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신고는 안 된 거, 이거 하나는 이제 법에 위반되더라고요. 이 정도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명태균 씨도 그렇고, 김원진 씨도 그렇고, 편차가 많이 나오고, 또 여론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후보가 유리하게 나오는 연령대가 있다. 그러면 그걸 중단을 시켜버리고, 가중치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를 가중치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3, 4% 금방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법적으로 한번 규제를 만들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하필 이름이 이제 명태균 방지법이 돼서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명태균 이름이 쑥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그래서 또 다른 또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아니 뭐 계속 그 제가 사실 김어준 씨 여론조사 업체 별로 그 방어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우스 이펙트가 발생한다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를 김어준 방지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조작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격차가 많이 난다 하셨지만은 그 김경지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3%포인트 앞서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22%포인트 차이가 났으니 격차가 많이 난다 그러면 여의도 연구원도 그러면 똑같잖아요. 여의도 연구원도 똑같이 그럼 조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정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여론조사 조작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명태균 씨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명태균 씨 명태균 방지법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명태균 이슈에서 유일하게 지금 비껴가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오세훈 시장, 뭐 나경원, 뭐전 나경원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 대통령, 이준석 대표 모든 보수 인사들이랑 다 이렇게 문어발처럼 연결돼 있는데 한동훈 대표랑 뭘 했다는 그 네트워킹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표정 관리하기 좋은 이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잠깐 봅니다.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여의도 여론조사 얘기했는데 여의도 여론조사는 공표를 안 했던 내용입니다. 안 했고 소문만 돌아가지고 위기다 하면서 결집이 됐던 내용인 거고 명태균 씨 공표한 알죠. 명태균이 아니고 김어준 씨 그거는 공표된 거고 그 차이. 위원님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실제로는 조사해보니까 3%포인트 차이 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22%포인트는 그 격차가 근거잖아요. 그 격차가 근거라면 여의도 연구원도 공표를 했던 말든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공표를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요. 공표 안 되면.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 근간이 같다는 거죠. 차이가 그렇게 나니까 조작이라면은 차이가 그렇게 났던 여의도 연구원 조사도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정파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씀. 실제 나온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공표를 안 했으면. 근데 주장을 하셨으니까 저한테. 그때 여론 그 선거 때 막판에 결집 와서 모이기 위해서 위기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댔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얘기가 돌았던 거죠. 차이가 나니까 그게 조작이라면은 실제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여의도 연구원은 뭐냐 이 말인 거죠. 아니 실제가 아니라니까 그만 자꾸 아니 듣는데 근데 확인을 해주셨으니까. 아니죠. 법적으로 공표된 게 아니고 그런 소문이 났었다. 아까 제 출간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는 꼭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결국 명태균 방지법이니까 그 당시에 이 명태균 씨가 PNR에 의뢰를 해서 공표됐다고 하는 것이 한 50여 차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횟수상으로 봐도 매우 많아요. 대선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보통 한 달에 한 2번 정도 했다 이러면 이해가 될 텐데 한 달에만 거의 10번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여론조사 꽃에 대해서도 그런 지적은 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왜 이렇게 조사를 또 많이 해서 다 공표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런 걸 좀 조사 연구 학회도 있고 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이런 연구 기능도 있거든요. 부분적으로는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럼 제발 좀 이런 횟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할지 기준을 이런 거 상투적 기능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좀 실질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명태균 방지법에 명태균을 넣자고 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산이 자꾸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차별화 네.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불법 여론조사 방지법 이래도 네. 될 걸 네. 명태균 굳이 넣은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밝혀지듯이 명태균 씨가 대통령 후보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네. 또 미래 자기의 경쟁자로 예상되는 사람들하고도 다 연루가 돼 있고 경쟁자들하고. 예, 다행히 자기하고는 아직까지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차별화를 딱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추진하겠다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방지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배 소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그 사실상의 불법 또는 편법 여론조사를 후보자 측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 방지법 만들더라도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불량 여론조사 업체들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거 주셨고요.
여론조사라는 게 말 그대로 그때그때 다르고 자기 입맛에 맞게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결국 여론 조작이 윤석열 정권 탄생시켰다는 거잖아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면 민주당도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 공천 학살 때 활용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밝히자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이제 당 내부에서 관리가 될 때는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그 왜 공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 기관이 선정이 됐는지 그러니까 불신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작 이런 불신의 원인은 조사 기관도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럴 때는 법안 발의하면서 필요로 할 때는 또 그냥 뒤편에서는 또 다른 또 꿍꿍이가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도 정말 이런 조사를 제대로 적용하겠다. 또 이런 법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적용이 돼. 아까 박행크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 등록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여기 뭐 우리 이종훈 평론가나 한기 전 부대변인도 원하면 얼마든지 조사해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이게 더 고민이 필요한 거죠.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 왜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명태균 씨가 아마도 본인이 이제 몇 번 후보자가 아닌 시절에 찾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 전이죠. 윤 대통령이 그때 찾아가면서 이 여론조사를 아마 많이 드러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기 목소리에 힘을 실으려고 그러면요. 뭔가 임팩트가 있는 자료가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후보자 될 거라고 이제 본인 기대했던 거죠. 후보자한테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한 용도로 미공표 여론조사를 많이 실시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유독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심지어 이제 대선 후보도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도하게 정치권이 이제 그런 걸 의지하는 측면에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도둑놈들이 절도 방지법 제정하네. 되게 충격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실상은 지난번에 그 민주당 지난 그 총선 때 그 보통 이제 몇 개 여론조사 업체를 정해가지고 이제 각 지역별로 이렇게 공천 줄 때 여론조사 실시하고 하잖아요, 당 차원에서. 예. 근데 한 개 업체가 그때 논란이 돼가지고 네. 그 바꾸는 그런 이제 일도 있었거든요. 그 지금 여의도 연구소 조사가 뭐 정확하다 말씀하셨는데 여의도 연구소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 쪽의 연구원도 그렇고 그쪽에 여론조사 기관들 보면 자기네 편 여론조사 기관을 보통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너댓 개 업체 지정하는데 다 자기 쪽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걸 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댓글 중에 지난 총선 때 비명 행사하신 분들 억울하겠다 이런 의견도 올려주셨습니다.